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하는 내용은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이제 통합과학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거야? 하면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라는 건데, 자,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 그쵸. 역학적 시스템이긴 한데 자, 역학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뭐야? 개라고 구성 요소가 있고 그 각각 구성 요소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을 거야. 그죠? 역학적 시스템은 힘을 매개로 하나로 묶여버린 구성 요소들끼리 모여있는 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시스템인데,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힘을 위주로 보겠다는 거야? 하면은 중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중력 자주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중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힘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중력은 이게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거든. 지구가 물체를 어디로?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알아볼 거야. 우리가 알아볼 개념은 만류인력이라는 힘이에요. 들어본 적 있니? 네. 만류인력을 두 글자로 줄이면 중력이 됩니다. 사실 지구과학에서는 두 힘을 구분한다고 하지만은 물리학에서는 두 힘을 구분하지 않아요. 중력이나 만류인력이나 똑같은 힘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만류인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게 한자로 풀이하면요, 만물에 존재하는 당기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지구만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니었어.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말이야. 됐니? 그럼 이 당기는 힘을 이 당기는 힘이 존재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근데 모든 물체라잖아.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니? 질량. 그 만류인력의 존재 조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질량만 있으면 돼요. 질량만 있으면 서로 다 잡아당겨.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도 서로 다 잡아당기고 있고요. 의자랑 책상도 잡아당기고 있고요. 에헤? 근데 왜 너희들은 한 뭉태기로 안 붙어? 너희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며. 잡아당기고 있거든? 실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한 덩어리가 안 돼요? 너무 약하거든. 왜 약해? 니들이 가벼워서 그래요. 놀라워요? 니들이 가볍다는 게? 놀라지 마요. 너희들 가벼워요. 이게 만류인력이 느껴질 정도의 질량이 되려면 최소한 거의 행성급 질량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잡아당겨도 잡아당기는 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만류인력을 갖다가 이제 식으로 표현할 건데, 됐니? 네. 만류인력을 이제 정의한 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물체가 있거든? 여기도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질량을 내가 M1이라고 할게요. 이 물체의 질량을 내가 M2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한다고? 잡아당긴다고. 그러면은 얘도 얘를 잡아당기겠지? 됐지? 얘도 얘를 잡아당깁니다. 이때 얘네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가 어떨 것 같아? 무조건 같아야 돼. 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아요. 왜냐면 봐봐. 요 녀석이 뭐 1, 2라 하자. 1, 이름 적혀있니? 1, M1이라고 밖에 안 돼있네. 그러면은 1이 2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2가 1을 잡아당기는 힘이거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야. 그래서 무조건 요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낚인다고요. M1이 M2보다 크대. 그럼 M1이 무겁고 M2가 가볍단 말이잖아. 그럼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 같은 거예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지구가 너희들을 잡아당기니 니들이 지구를 잡아당기니? 둘 다라고. 그지? 지구가 니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 니들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 똑같다고.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그때 얘네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갖다가 내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힘 요거를 갖다가 F1이라고 적었네. 요걸 F2라고 적었네. F1 속지 마요. F1은 M2가 M1을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죠? F2는 M1이 M2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아무튼 일단 요 F1과
F2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 만류인력 하나 구해봅시다. 크기만 구할 거야. 뭐 M1을 구하든, 아니다. F1을 구하든 F2를 구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래서 만류인력 구하면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생각해봐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커져요. 같이 커져요. 한 놈만 커지면 안 돼. 됐니? 생각해봐봐. 태양이 지구를 알지. 너희들이 똑같이 누군가가 당긴다고 칠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게 세겠어? 태양이 잡아당기는 게 세겠어? 태양이 잡아당기는 게 세요. 돼요? 언제는 같다며. 아니, 그건 서로 당기는 힘이 같은 거고. 구분돼? 무슨 말인지? 그래요. 자. 지구가 있고요. 여기 니들이 있어요. 지구가 너희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두 힘 크기 서로 뜻하고 같다고. 자, 여기 무시하고 이제 여기 태양이 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저쪽도. 여기 또 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니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너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둘은 또 크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얘를 비교하면 누가 센 거야? 얘가 센 거야. 됐니? 이거 구분 되니? 이제? 오케이. 응. 그래서 요 두 녀석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은 세지고요. 만류인력은 세지고요. 그리고 생각해봐봐. 이거 거리가 가까운 게 힘이 세겠니? 거리가 먼 게 힘이 세겠니? 가까운 게 힘이 세겠지. 멀면 멀수록 점점 약해질 거 아니야. 돼요? 달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돌지만은 달보다 더 멀리 저 멀리 있는 뭐 어떤 소행성들 그런 애들은 지구 중력 때문에 뱅글뱅글 돌고 있진 않죠. 그죠?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요 중력에 만류인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요. 즉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될수록 점점 중력은 약해지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니까는 가운데 비례 상수가 들어가거든. 우리가 비례 상수를 G라고 적어요. 여기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자, 여기 뭐야? G. 얘가 만류인력 상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상수야, 그냥.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만류인력 상수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얘가 뭐야? 하면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두 물체의 질량인 거지. 어떻게 표현하면 돼?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됐니? 자, 그럼 어때? 크기는 요거 쓰면 되고요. 여기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크기는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 크기에. 이거 크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좀 볼까요?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어떻습니까? 강하다. 그죠? 중력이 크다, 강하다, 세다. 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강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므로 같다. 이제 왜 같은지도 알아둬야 돼요. 무조건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때문에 같냐?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다. 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중력의 정의거든. 만류인력의 정의거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만류인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우리끼리 만류인력 느낄 수 있댔어, 없댔어? 못 느낀댔어.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력은 누구의 중력이야? 지구 중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중력은 그냥 무조건 지구 중력이야. 됐니? 네.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미 배웠어. 얘들아, 여기 있으면 지구 중력 어느 방향이야? 여기 있으면 어느 방향이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위쪽. 그러니까 항상 어느 방향이야? 지구의 중심 방향인 거죠. 그죠? 중력은. 근데 봐봐. 그럼 내가 이 지구를 봐봐.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완전 크죠? 너희들이 어디 있어? 껍데기에 붙어 있지, 껍데기에. 그지? 껍데기에 여기. 이거 너희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렇게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는 좀 일부러 크게 좀 그릴게요. 자, 이거 너희들이에요. 내가 지구의 중력을 갖다가 얼마만큼 할 거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 거고요. 너희들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럼 너희들과 지구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하면은요. 이게 단순히 떨어져 있는 거리처럼 보이지만은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거든. 되니? 그럼 지구 중심에서 너희들까지 거리야.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몰라. 대충 지구 반지름이겠지. 그지? 지구 반지름은 내가 그냥 R로 두겠습니다. 라지 R로. 이게 지구에서 너희들이 사실 지구 열심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봤자 지구 사이즈에서 보면요. 얼마 안 갔어요. 왜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뭐 있어? 에베레스트 있잖아. 에베레스트 높이가 얼마인 줄 알아? 8,848m라고 있어요. 8,848m. 대충 9km가 조금 안 되죠? 그지? 지구에서 제일 깊은 곳이 어디야? 하면 저쪽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거든요. 거기 깊이가 11,034m예요. 대충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가도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지. 그지? 마이너스 11km에서 한 9km 정도까지 밖에 안 되잖아. 돼? 근데 지구 반지름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돼요. 그럼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솔직히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거기가 거기야.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지구 반지름으로 퉁쳐버릴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 내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 이제. 됐니? 그래서 내가 받는 중력 계산해 볼게요. F는 중력이에요. 중력. G 그리고 지구 반지름 R 제곱 됐어요? 곱하기 지구 질량 곱하기 내 질량 인 거지.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얘 보고 누구랬어? 적혔잖아. 만류인력 상수라고 정해져 있어. 얘 대충 얼마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 안 외워도 돼. 난 이거 하도 자주 봐가지고 외운 거야. 그치? 10의 마이너스 11승까지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 하면 뭔지 알아? 0.00000000 해서 0이 11개 붙는다는 말이잖아. 그치? 얘 되게 작지? 그래서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중력을 못 느껴요. 돼요? 무튼 그렇고요. 그럼 얘는 중력, 만류인력 상수 정해져 있어. 얘들아, 지구 반지름 정해져 있지? 얘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얘들아, 지구 질량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러면은 요거 이미 미리 계산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이거 다 정해져 있다며. 그치? 이거 다 정해져 있거든. 이거 다 정해져 있으니 계산 끝냈어요, 얘는. 그럼 뭐야? 요 계산 끝낸 값에다가 내가 만약에 내가 받는 중력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누구 질량 집어넣으면 돼? 내 질량 집어넣으면 돼. 책상이 받는 중력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책상 질량 집어넣으면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예. 이게 계산이 끝났거든. 근데 이거 계산 끝났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요 계산 끝난 요 값이요. 9.8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숫자지? 너희들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줄여볼래?
대박. 어이씨, 아, 짜증나. 에이, 야, 니가. 아니다. 아이, 부러졌네. 에이. 거꾸로 쓰면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늘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배웠어. 무게. 너희들 무게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그렇게 구했잖아. 그지? 중력의 크기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돼요? 이건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중학교에서는 9.8m, 9.8m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오잖아요. 그럼 사실 얘가 9.8로 끝이 아니야. 9.81 몇몇몇 해가지고 지금 소수점 7자리까지 찾았어요. 여기서 한 자리 더 찾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얘는. 그럼 여기 아직 그럼 모르는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 주냐? 그냥 얘를 갖다가 G라고 넣어버렸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력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mg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G는 누군 거야? G는 얘인 거야. 찍. 그죠? 찍찍. G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중력이 궁금하면은 요 질량만 누군지 바꿔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오든지 간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G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 이거 이름 뭘까? G.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얘가. 봐봐. 얘도 힘이 그냥 F는 MA잖아. 배웠지 저번 시간에. 어차피 얘도 힘이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요게 원래 누가 있어야 될 자리야? 가속도가 있어야 될 자리지. 됐어요? 얘가 가속도입니다. 얘.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얘를 떨어뜨리든 아니면 내가 얘를 갖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든 다 가속도가 어때? 똑같아요. 다 똑같은 가속도를 받으면서 떨어집니다. 됐니? 물론 공기저항이 없다면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가 되는 거죠. 아깝다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구할 때, 자, 이게 mg라고 돼 있죠, 끝에. 이거 외워두시고, G에다가 동그라미 이름 뭐라고? 얘가 중력 가속도. 아니, 그 라지 G 말고, 스몰 G. 스몰 G. 작은 G. 됐니? 그래서 스몰 g 얘는 중력 가속도고요. 크기는 약 9.8m/s 제곱입니다. 단위는 m/s 제곱이에요. 가속도잖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요. 문제 잘 읽어야 돼. 밑에 조건이 있을 거야. 단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 계산 귀찮잖아.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문제에서는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라고 줄 때도 많아요. 9.8이나 10이나 크게 차이 안 나잖아. 계산하기 쉬우라고 10이라고 줄 때도 있어요. 됐지? 근데 아무 말도 없어. 9.8이란 말도 없고 10이란 말도 없어. 그럼 너희들 뭘로 계산해야 되게? G예요, 그냥. 그냥 G라고 두면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물체의 질량에 따라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물체에는 반드시 중력이 작용해야겠죠? 됐어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중력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질량이 없다는 소리야. 그럼 그 물체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지금 물체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중력을 맞습니다. 됐어요? 자,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죠? 요거.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제 하나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 A, B가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각각 F1, F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바로 F1, F2의 밑줄. 얘네 크기 서로 어때? 같다. 왜?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됐니? 예, 밑줄 쳐놓고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 F1과 F2는 항상 같다. 됐니? 자, 기억. F1의 크기와 F2의 크기는 같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M1이 증가해. M1이 증가하면 F1 커집니까? 커져요. F2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같이 커져야 돼요. 됐죠? F1과 F2는 절대로 다를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커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같이 커져야 됩니다.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은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는 F1보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가까워 있잖아요. 됐니? 됐을까? 자, 그럼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민수와 주희가 사과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 그렇대요. 그럼 얘들아, 중력은 누가 많이 받겠니? 민수가 많이 받겠지, 주희보다. 됐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자, 무게는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까? 그쵸. 무게는 뭐야? 중력의 크기. 중크 그래, 중크. 오케이, 우리 중크로 갑시다, 중크. 무게는 중크예요.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0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는 움직이니 가만히 있니? 가만히 있지. 그럼 중력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 가만히 있어? 맞아요.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자, 얘 중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근데 얘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사과가 있어요. 얘가 어디?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나뭇가지에. 됐니? 그럼 얘 중력 받아 안 받아? 받아. 중력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중력 있습니다. 됐니? 근데요, 여기 매달려 있다며. 그러면 여기서 얘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작용하는 무슨 힘이 0이다? 하면 R자 힘이 0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해될까?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중력이랑 똑같은 크기의 힘이 위로 작용하는 게 하나 있다. 됐니? 그래서 얘가 안 떨어지고 거기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 혼자 됐구나? 그래, 아무튼 갑시다. 자, 민수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렇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연직 아랫방향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딱 서 있을 때는 지구가 둥근 게, 뭐 둥글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둥근 걸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딱히 지구가 둥글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중력, 무조건 물체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중력은 연직 아랫방향이다 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어디서? 지표면에서. 됐니? 지표면에서는 그냥 중력을 연직 아랫방향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